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메트로에서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 에센스 개정판 챕터 10이에요. 챕터 10 공간과 움직임 강의하게 된 오연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과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캐릭터를 넣어서 움직이는 걸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줬는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유니티 공간에서 공간의 개념 한번 보시고요. 이 오브젝트를 공간에서 회전하는 거,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벡터 연산이란 게 있는데 벡터 연산으로 평행 이동 구현하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공간, 오브젝트 공간, 지역 공간의 차이점. 그래서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좌표계란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부모랑 자식 도대체 무엇이고 회전과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공간에서 3D 공간에 배치하는 3D 오브젝트 위치를 표현하는 값, 즉 좌표를 가진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유니티 공간에 이런 뭔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사람도 이렇게 넣고 아니면 또 뭐 또 넣나요? 지금까지 넣은 거 네모도 넣고 육각형도 넣고 아니면 또 뭐 다양한 것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넣을 때 여러분이 포지션이라는 것을 좀 봤어요. 포지션. 즉 위치하는 거죠. 위치를 봤는데 이 위치에서 X축, Y축, Z축 이렇게 방향이 세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설정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좌표계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리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전역 공간, 오브젝트 공간, 자식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게임 월드라는 것인데 게임 공간이죠. 그래서 게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체를 움직일 때 전역 공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고 오브젝트 공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라 그랬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게임 세상의 좌표계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역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역 공간. 그래서 전역 공간 또는 월드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월드의 중심으로 절대 기준이 존재하는 공간이 월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전역 좌표계라고도 하는데 전역 공간에서 X, Y, Z를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전역 공간 있고 전역 좌표계가 있어? 전역? 여러분 이제 이런 전역 좌표계, 전역 공간이 이런 것을 한번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뭐든지 나오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의 개념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참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전역 좌표계란 무엇이고 전역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좌표계가 있으면 이 좌표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개체를 이 공간에 이 게임의 3차원적인 공간에 여러분이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역 좌표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한번 전역 좌표계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X, Y, Z를 전역 좌표계를 했을 때
여러분이 가상 환경이란 게 있습니다. 이 가상 환경에서 이게 이제 가상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 가상 환경에서 위치를 정할 때 이 사용하는 게 전역이라고 씁니다. 여기 보이신가요? 전역.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X, Y, Z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X, Y, Z란 이런 그 객체로 그것으로 여러분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게임 개발할 때, 지리정보 시스템 할 때, 지리 위치하고 분석할 때, 좌표계, GPS 좌표계 할 때, 뭐 물리학, 공학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좌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점이란 게 있고 축이란 게 있고 단위란 게 있습니다. 원점은 여러분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쭉 넣었을 때 0,0,0이 원점이에요. 어떤 오브젝트를 넣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에 개체를 딱 넣으시고 여기에 점 클릭하시고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 그 0,0에 해당되는 이 개체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은 기즈모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여기 이동 툭을 탁 누르면 이동을 누르게 되면 X, Y, Z란 것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된 거예요. 여기가 0,0이 0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좌표계 제가 만든 걸 여기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저는 이 앞 시간에 했던 거에서 어떻게 했냐, 파일 셋신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처럼 파일 신을 누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일 셋신을 누르고 나서 생성을 그냥 씬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저장한 거는 이렇게 언제나 유니티 로고가 붙고 이름이 이렇게 나와진 거죠. 방금 하나 만든 거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전에 만드는 건 씬에 보시면 여기 샘플 씬이라고 이렇게 그 전에 만든 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만든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내가 씬만 모을래 그럼 이렇게 끌고 오시면 씬이 이렇게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파일 새 씬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씬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A 이거 만든 거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 전에 만들어진 씬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X, Y, Z를 큐브로 이용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브젝트 회전을 60으로 회전을 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60으로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피벗, 로컬, 센터, 로컬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피벗일 때 60으로 회전한 거하고 센터 했을 때 60으로 회전한 거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줄여볼까요? 줄여서 해볼까요? 같이 보면서 이렇게 오케이 보인가요? 이렇게 오케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캐치 넣고 여기에 포지션 뚝뚝뚝 안 보여 안돼 그냥 여기서 합쳐 봅시다. 이렇게 이거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크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놓고 A 여기 큐브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피벗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회전을
X를 60으로 해볼게요. 60으로.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엔 큐브 하나 더 넣고 이 상태에서 피벗을 중앙으로 넣고 여기가 60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역을 로컬로 넣고 살짝 이렇게 넣고 60. 이거는 전역을 넣고 60. Alt 누르고 이렇게 회전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앙의 전역에 60일 때 이렇게 보시고 피벗에 로컷일 때 로컬 피벗 0 0일 때 얘가 60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피벗 센터 이걸 바꿔보고 로컬과 글로컬로 한번 바꿔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피벗의 로컬일 때하고 피벗의 글로벌일 때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요. 큐브의 앞쪽, 게몰드의 앞쪽. 그래서 큐브의 앞쪽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피벗의 로컬과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차이 난 거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이 난 거 없는데요. 근데 차이 난 거 있습니다. Y는 똑같아요. 근데 X와 Z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는 X와 Z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죠.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큐브의 앞쪽과 게이몰드의 앞쪽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큐브의 앞쪽은 이쪽, 게이몰드의 앞쪽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달라졌어? 이게 달라졌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큐브의 앞쪽이냐? 게임월드의 앞쪽이냐? 글로콜은 큐브는 이렇게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이 앞쪽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좌표에 원점을 기준으로 배치하면 전역 공간과 오브젝트 공간은 자신의 XY 이 좌표계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용한다는 거죠. 공간 모드 로컬로 변경하면요. 신 모드, 창의 표시 모드를 오브젝트 공간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큐브 Z 방향을 게임월드 X축과 일치시키고 큐브를 Z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보세요. 이걸 이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껴주세요. 여기가 큐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0으로 넣어주시고 여기는 얼마나 넣어주냐? 90으로 넣어줬어요. 90을 넣어주고 이것을 Alt를 누르고요. 이렇게 변경했어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오브젝트 공간 모드예요. 그래서 이게 피벗이고 로컬인 상태에서 이것을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Z축으로 드래그해서 평행 이동한다. Z축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Z축으로 드래그해서 평행. 오케이. 아니. 이렇게 해서 Z축으로 드래그해서 이걸 누르고요. Z축으로 해서 여기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Z축으로 평행 이동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얼마라고 아까 했죠? 보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보냐, 내가 어느 걸 보냐에 따라서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Z를 잡고 있잖아요. Z를 잡고 있는데 뭐예요? 분명히 전 Z축 잡고 이동한 Z가 이동은 되는가 안 되는가요? 이 빨간색은 무슨 축이에요? X축이죠. 그런데 지금 X축을 잡고 이동하는데도 Z축으로만 이동이 되죠. 뭔가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 공간은 게임월드나 오브젝트 자신이 아닌 자신이 부모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이제 지역 공간입니다. 큐브의 위치를 리셋하고 오브젝트를 만들어 큐브의 자식으로 지정해서 이번에 이제 큐브를 가지고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여기 큐브 있고 큐브를 여기 리셋을 누르겠습니다. 초기화. 그래서 초기화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초기화 버튼이 있어요. 언제나 여기에서 초기화 버튼 있으니까 초기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됐죠? 이 상태에서 뭐 하라 그랬냐? 맞아. 자식 하나 만들으라 그랬지? 그쵸? 캡슐 넣을까요? 구체 넣으라고, 스페어 구체 넣으라고 나왔어요. 우리 책에는요. 우리 책에는 지금 10장의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480장에서 보시면 403페이지 40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거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보시면 구체를 만들었어요. 구체를 만들어서 구체를 이렇게 좀 이동을 해봤어요. Z축으로 이동을 했죠. Z축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 포지션에서 Z를 이동하라고 하지 말고 책에는 X를 이동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좀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죠? X, Z, Y. 조금 이제 이렇게도 쓰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 기즈모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이거 기즈모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즈모와 똑같은 상태로 여러분이 뭔가 연습을 하거나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방향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즈모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403페이지에 보면은 큐브 위치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큐브 위치를 여기서 얼마를 옮겼냐? 마이너스 1을 옮겨봤어요. 그 스페어를 줄여봤습니다. 큐브가 마이너스 2고 스페어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큐브가 마이너스 2로 옮긴 거. 코멘스 봐라. 여기가 0일 때하고 여기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2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 자식인 오브젝트가 함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부모가 움직였으니까 자식이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자식이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자식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중심점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가 중심점이에요. 부모가 중심점이기 때문에 부모에서 마이너스 2라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해보시냐.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빼보겠습니다. 자식인 상태에 있을 때하고 자식인 상태에서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식일 때는, 아까는 자식일 때는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자식에서 빠져나온과 동시에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마이너스 4예요. 하지만 자식으로 가면서 위치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자식의 위치에서는 변경이 된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렇게 줬네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렇게 줬으니까 저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렇게 한번 줘볼게요. 얘는 얘가 플러스 2, 얘가 플러스 2를 줄까? 플러스 2를 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2니까 이것을 이렇게 빼면은 0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가 측정이 되지만 부모가 있을 경우는 부모가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세상의 중심이고 좌표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를 기준으로 위치, 회전, 스케일이 부모를 기준으로 따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까지? 그래? 그럼 부모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얘를 스케일을 2로 해보자. 1로 해보자. 그러면 봅시다. 조금 줄여서 보니까 부모 중심으로 똑같이 바뀌었네. 그러면 여기 스페어 누가 봤을 때 야 너는 111 그이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작아졌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스케일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스페어도 부모를 따라서 그대로 형질을 입은다는 거예요. 그 형태를 그대로. 하지만 원래 이 개체의 형태는 111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자식의 스케일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서 부모 오브젝트라는 거죠. 부모에 따라서 이 개체가 모두
달라진다. 이게 뭐라고요? 부모의 오브젝트의 스케일이 똑같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 공간과 오브젝트 공간의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전역 공간, 지역 공간, 오브젝트 공간의 차이점을 한번 정확히 한번 볼게요. 지역 공간에는 게임월드의 원점입니다. 게임의 원점이에요. 전역 공간은. 그럼 지역 공간은 자기 자신의 부모 게임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측정한다. 오브젝트 공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위치를 측정한다. 그래서 지역이랑 전역은 게임월드 전체고, 지역은 부모 오브젝트 한정돼서 이야기하고, 오브젝트 공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유니티는 지역 공간과 오브젝트 공간 합쳐져서 지역 공간이라고 지칭해요. 오브젝트하고 지역하고 합쳐졌어. 그래서 지역 공간의 위치, 회전, 스케일 값을 측정해서 부모 게임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게 지역 공간이다. 그 다음에 지역 공간에서 평행 이동을 하면 자신의 방향 기준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 무슨 말인가 정확히 알겠나요? 지역 공간, 전역 공간, 지역 공간, 오브젝트 공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전역 공간은 게임월드가 전체적으로 원점을 시작하는 것이 전역 공간. 지역 공간은 특정한 소속 아래에 있는 게 지역 공간. 즉 지역 공간은 부모 밑에 있다. 그게 지역 공간. 오브젝트 공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서 세워지는 거. 그게 오브젝트 공간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